리딩 스케일 36번. 자, 1치 브릿지 문제인데요. 먼저 문장 구조 분석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평범한 것이라는 것은 실루엣이다. 자, 이렇게 완전 문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명사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사 구문에서 이렇게 명사 딱 남으면요. 요 명사와 도께 관계예요. 그 실루엣이 뭔데? 백드랍, 어떤 배경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 문장이 나온 형태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앞에는 선행사. 그래서 그리고 그 배경막을 배경으로 하여 또는 대비하여 against는 뭐 배경으로 하여 대비하여 이런 뜻도 있죠. 경찰관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that을 지시대명사 that. 근데 that이 관계대명사 which랑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관계대명사 what이기도 하죠. out of place. 어떤 장소에서 벗어났다는 거는 어떤 부적절한 거.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그래서 벗어난 것을 분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문장을 보시면은 완전 문장 뒤에 콤마 찍고 분사구문 명사 동격. 다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완전 문장. 그리고 that which는 관계대사 what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런 케이스죠. 자, 다음 두 번째. 부사절 왼절. 그 경찰관들이 알 때, 그 일상의 어떠한 그 자기의 순찰구역의 일상을 알 때 그들은 be alert at, become alert at. 자, 이제 익숙해집니다. 능숙해집니다. 바로 알아차리는 거죠. 바로 이런 평범함의 존재입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뒤에 명사절 왓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추상명사 요 presence of normality 평범의 일상 자 요거와 이제 동격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추상명사 뒤에 동격에 왓절을 쓸 수 있다. 그 평범의 일상이 뭐냐면요. 바로 그 배경막으로 사라지게 되는 이런 뜻입니다. 우선 시험에서 fade가 자동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fade는 보통 자동사를 많이 쓰이고요. 타동사가 아니라는 게 시험에 나왔고, 그리고 우리 추상명사 뒤에 이제 동격의 왓절 말고도 보통 동격을 많이 쓰는 게 추상명사 뒤에 투부정사 동격으로 많이 쓰고요. 추상명사 뒤에 of 플러스 ing 또는 추상명사 뒤에 뭐 완전한 대절 그리고 추상명사 뒤에 whether절은 동격을 쓸 수 있지만 if절은 동격을 쓸 수 없죠. 그리고 추상명사 뒤에 콤마 찍고 우리 투부정사 추상명사 뒤에 콤마 찍고 동명사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왓절도 동격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영어에서는 준부정어 only가 있습니다. 준부정어 only 다음에 부사나 부사구 여기서 부사구라는 거는 전명구 이런 전치사 플러스 명사 또는 부사절 뭐 왼절 비코즈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 거의 부정부사에 준합니다. 그래서 조동사랑 주어가 도치가 돼야 돼요. 자, 쉬운 예문을 먼저 연습해 볼게요. 자, 준부정어 only가 나왔고요. 된 부사가 있습니다. 나는 단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가 친절했다는 것을. 그러면 이런 준부정어 only를 앞으로 빼는 거예요. 자, 조심할 것은 only만 앞으로 나온다 해서 도치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 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only들이 딱 only 되니 이렇게 앞으로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 도치를 하려면 일반 동사랑 주어는 도치할 수 없습니다. 조동사가 있는 경우는 조동사 앞으로 빼면 되지만 조동사가 없는 경우는 조동사 두, 더즈, 디들이 빌려야 돼요. 뉴가 가고 싶으니까 디들이 빌려오는 거죠. 대신에 I 다음에 여기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거죠. 나는 단지 그때 알았다. 그가 친절했다는 것을. 이 원리를 좀 이해한다면 볼게요. 준부정어 only가 앞으로 나왔고 전명구가 앞으로 나왔어요. 자, 단지 뭐와 함께 마음에 새겨진 그런 실루엣, 평범함이라는 그런 실루엣과 함께 그 다음에 도치된 거 보이세요? 경찰관들은 알아차릴 수 있었다. 자, 의문사 왼절이죠. 명사절 자리니까요. recognize 목적어 자리 나왔으니까 언제
그런 사물이 자리에서 벗어나는지, 그리고 언제 그 사물이 자신들의 관심을 끄는지, 이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독해에서는 준부정어 온리 다음에 전면구가 나오거나 부사가 나오거나 부사 자리에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조동사랑 주어가 도치되고, 다행히 왜 조동사가 캔이 있어서 도치했지만 일반 동사면 두 더즈 디들이 빌려온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접근법 볼게요. 자, 우리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일치 불일치에서 만약에 문제가 일치 문제면 문제에서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불일치 문제면 S 표시를 하자. 왜냐면 문제 자체에서 빨리 읽다 보는 학생들이 반대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두 번째, 한글이 선지이면 선지를 먼저 읽고 선지에서 중요 키워드를 체크한 후에 본문에 들어가자. 그럼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죠. 특히 그 주요 키워드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빠르게 읽고 그 키워드가 나오는 곳에서는 자세하게 읽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한 건 아니다. 모든 문장을 다 똑같은 속도로 읽을 필요는 없고요. 반대로 영어가 선지이면 본문부터 들어가서 중간중간 내려와서 선지와 비교하자. 왜냐면 영어 선지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고 영어 선지를 읽어도 본문에 올라갈 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일치불일치는 결국 재질을 찾는 문제고요. 수치나 어떤 특정 용어 같은 거 나오면 잘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캐닝, 보통 찾아읽기, 어떤 특정 정보를 빠르게 찾고 싶을 때 보통 일치불일치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스키밍은 흩어있는 거죠. 모든 세분 사항에 집중하기보다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기에 빠른 속도로 읽는 것, 보통 뭐 주제, 제목, 요지에서 많이 활용하죠. 자,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글의 밑줄친 suspic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럼 적절한 것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일치한 거 딱 고르는 거고요. 자, 선지가 먼저 한글이기 때문에 우리 한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혐의라는 것은 평범한 생활에서도, 자, 평범한 생활, 자, 언제나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자, 일치불일치해서 이렇게 언제나, always, 뭐 언제나, only, 단지, every, 모든 이런 거는 거의 다 극단적 표현이라서 거의 다 오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언제나 나오는지 좀 확인해 봐야겠죠. 언제나 존재하는 특이한 것에 대한 의무이다. 자, 특이한 것 표시해 주시고요. 혐의는 경찰관이 그 장소에서, 자, 그 장소 동그라미 특이한 사항을 찾아내는 예적 기술이다. 특이한 사항 동그라미 예적 기술이다 동그라미. 경찰관은 사물의 실루엣에서, 자, 실루엣 동그라미 평범한 것이, 평범한 것 동그라미 무엇인지 알아야 혐의를 찾을 수 있다. 4번, 혐의는 기대치 않은 특이사항 동그라미, 기대치 않은 특이사항을 찾아내는 능력인데 즉 예성을 찾아내는 기술이다. 예성 동그라미. 자, 계속 혐의 나오죠. 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서 유추를 한다는 거죠. 자, suspicion이 혐의라는 뜻이에요. 혐의라는 것은 예성의 기술이다. 자, 예성의 기술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자, 이제 하이픈 나오죠. 부연 설명이죠. 그 예성 기술이 뭐냐면 캐패시티가 능력이에요. 그럼 투부정사는 동격으로 볼게요. 뭐 하는 능력이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은 변화를. 자, 어디에서요?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수도 있지만 다른 점에서는 어떠한 평범한 활동에서, 자, 평범한 활동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지금 앞에 딱 주제가 나왔는데요. 혐의라는 거는 예성의 기술이고요. 그리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기대치 않은 변화를. 어디에서? 평범한 활동에서.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관의 얘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서 우리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실제 독해를 풀 때는요, 만약에 뒤에 뭐 반대 연결어들이 안 나와요. 그러면 결국 이 내용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뒤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요거를 통해서 다시 또 이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경찰관은 배울 수 있어요. 알아차릴 수 있어요. 바로 normal, 어떠한 이러한 평범함을, 사물에서 평범함을 딱 알아차릴 수 있다. 그 평범한 것이라는 거는 실루엣이고, 그리고 그것은 배경막이에요. 자, 명사, 명사, 동격, 그리고 그 배경막에 대비하여 또는 그 배경막을 배경으로 해서 완전 문장. 경찰관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that 위치는 what하고 같다고 했죠. 뭐 어떤 것이 좀 적절하지 않거나 자리에서 벗어났거나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보시면은 이 평범함, 실루엣, 배경막
같은 뜻이고요. 여기 루틴 액티비티가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는 같은 단어는 두 번 쓰기 싫어해가지고 제짓을 해준다는 거죠. out of place는 뭐예요? exceptionality, unexpected variation 이런 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결국은.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자, 경찰관이 배울 때 보세요. 이런 일상의 어떠한 자신들의 순찰 구역에서 일상적인 것을 배울 때, 이 일상적인 것도 다시 루틴 액티비티, 노멀, 실루엣, 백드랍이죠. 그들은 자, 능숙해질 수 있어요. 바로 알아차리는 거. 그 어떠한 평범한 것의 어떠한 존재. 그게 뭔데요? 동격의 왓절. 바로 나중에는 배경망으로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경찰은 평범한 것을 알아야지 혐의를 알 수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단지 only, 준부정어 only 다음에 부사가 나왔어요. with 플러스 명사. 그래서 뒤에서 도치가 일어난 거죠. 캔과 오피스 같이 도치가 된 거죠. 자, 단지 이렇게 마음에 새겨진 실루엣, 이런 평범한, 일상적인 이런 평범한 것, 이런 거와 함께 경찰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자, 언제 그러한 사물이 바로 장소를 벗어나는지, 그리고 또 언제 그러한 것이 자신들의 관심을 이끄는지.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지금 계속 혐의라는 것은 어떤 예성의 기술이고, 그리고 기대되지 않은 변화를 알아차린 거죠. 어디에서? 바로 이런 일상적인 활동에서. 그러면 더 노멀, 실루엣, 팩트라, 데일리 루틴, 프레젠스 오브 노멀리티, 왓절, 그리고 여기 실루엣 오브 오디너리, 이거 다 평범한 걸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unexpected, out of place,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평범하지 않은 것, 그래서 어떤 부적절한 걸,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 두 개 내용이 같이 들어가면 좋다는 겁니다. 근데 1, 2, 3번이 상당히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혐의는 평범한 생활에서도 언제나 존재하는 특이한 것에 대한 의무이다. 언제나가 애매하죠. 여기서는 언제나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보통 일치 브리치 문제에서 always, only, everything이 있으면 극단적인 표현이라 오답을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 혐의는 경찰관이 그 장소에서 특이한 사항을 찾아내야 하는 예적 기술이다. 물론 특이한 사항, 예적 기술, 이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장소? 자, 혐의라는 거는 어떤 특정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 관점에서 적용된 거고요. 무엇보다도 나머지 어떠한 평범한 이런 단어들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상적인 활동에서 기대치 않은 이런 일상적인 이런 키워드가 좀 빠져서 이건 좀 안 됩니다. 그 장소는 확실하게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참 매력적으로 만들었어요. 좀 보기양을 상당히 좀 헷갈리게끔 만들었죠. 경찰관은 사물의 실루엣에서 평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혐의를 찾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실루엣과 평범한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노란색, 이런 기대치 않은 변화, 예성 이런 것들이 빠졌다는 거죠. 자, 이제 4번 볼게요. 혐의는 기대치 않은 특이사항 보이세요? 기대치 않은 특이사항 둘 다 있잖아. 찾아내는 능력이다. 즉 예성을 찾아내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런 노란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번 지문이 상당히 매력적인 오답이 많은 이유가 위에 있는 내용이 지금 추상적이라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지금은 범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중요한 내용을 어디까지 포함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